건축 방제인데 이 건축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건축이 해야 될 일은 한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건축에서 한정을 시키는 것은 방화 구조라는 게 있고 내화 구조라는 게 있다 이랬죠. 방화 구조는 화재의 확산만 방지해주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놈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철근 콘크리트조나 아니면 철골 콘크리트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 화재가 일정 시간 동안 옆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막아주고 있는 구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철망에 모르타르를 바른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디는 내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 화재에 견디는 내력이라는 것은 물론 화재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확산 방지 개념도 있지만 화재 자체의 건축물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화가 들어가면 이제 건축물이 화재에 영향을 받아서 건축물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건축물이 불난 다음에 불 끈 다음에도 얘가 다시 건축물로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 하중지지력이라고 부르고 붕괴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여름부터는 우리가 방화구획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이 방화구획이라는 것은 내화구조체다 이런 얘기예요. 내화구조체. 그러면 이 방화구획으로 구획을 하는 목적은 화재가 확산되는 거 방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붕괴되는 거 방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화구획이라는 놈은 반드시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이 돼야 돼요. 얘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만 구성되면 사람이 들락거릴 수가 없죠. 그럼 건축물의 목적상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입구를 뚫기 시작해요. 그럼 출입구는 방화문을 가져야 돼요. 출입문만 뚫어놓으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조명도 해줘야 되고, 그죠? 전기시설도 해줘야 되고, 이런 관통부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통부가 생기는데 이 관통부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환기도 해주고 냉난방도 해주다니까 풍도라는 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방화구획을 가지고 있는 벽이나 바닥에 풍도를 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통부, 뭐니까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을 뚫고 지나가는 그 장소에는 댐퍼 설치해줘야 되죠, 그럼. 근데 일반 댐퍼 아니고 방화 댐퍼 이렇게 해줘요. 벽체를 갖다가 부득이 설치 못하는 데는 셔터 설치해야 되죠. 뭐 이렇게 구성을 짓죠. 또 우리가 하향시 피난구라고 부르는 피난을 위해서 층간 방화구획을 깬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향시 피난구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방화구획의 구성이에요, 구성되는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방화구획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재에 견디는 내력이 있어야 되니까 화재가 이면으로 확산이 되지 말아야 되는 차염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염의 차단이에요. 차열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열에 대한 차단이죠. 그래서 이면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아야 되는 이 조건도 있지만 건축물이 견뎌야 되는 하중지지력이라는 놈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화 성능이라는 것은 하중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벽이나 바닥, 기둥, 건축물을 떠받치는 놈, 벽,
바닥, 지붕, 지붕까지는 아니죠. 지붕도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벽이나 바닥, 그 다음에 기둥, 보 이런 놈들을 이제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고 그 주요 구조부는 그러면 이런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건 이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화 시험이죠, 그게. 자, 관통부가 있는데 이 관통부가 건축물을 떠받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방화문이 있는데 방화문이 네가 건축물을 떠받쳐 이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 댐퍼, 방화 셔터, 하향식 피난구 니네들이 건축물에 지지를 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중지지력이라는 거는 너는 물어보지 않을게. 그러나 니네들 이런 성능은 좀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차염성을 가지고 있던가 차염성과 차열성을 가지고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본 것은 불이 나갖고 이만큼 성장했어 라는 것까지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플래시오버가 발생되고 최대의 열방 출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기의 유입량에 따라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이런 온도가 높고 지속이 오랫동안 되는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이라는 놈을 가지는 이 단계를 넘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탈 만큼 타서 소화되는 2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소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건축은 요 단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여기가 불타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불탔는데 네가 견딜 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화재 가혹도라고 부르고 화재 가혹도에 견디는 성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가혹도에 견디는 성능을 일반 화재를 가지고 가열을 해갖고 일반 화재를 대별하는 거를 가지고 가열을 해갖고 성능을 찾아낸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방위주라고 불러요. 여기에 불타고 있는 가연물의 진짜 열방출이 뭔지 화재 사이즈를 찾아갖고 그거에 견디는 성능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거기가 성능 위주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화재가 어떤 가연물의 특성에 따라서 즉 가산점에 따라서 화재는 알파 T의 제곱을 이렇게 성장하는 화재로 변할 거고 그놈이 늦추는 방법을 쭉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얘를 갖다 대응할 건지 소방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기계 쪽에서 배우겠죠. 피난은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배울 거고 건축 쪽에서는 그럼 요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 단계에서 얘가 얼만큼 견디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을 거고 또 이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이 이제 건축의 절반이죠. 절반. 나머지 절반은 피난은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죠. 이제 다. 요거. 그래서 이 방화구획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건축에 다잖아요. 50%. 그러다 보니까 방화구획이라는 놈이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화구획에 대해서 쭉 계속 시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피난 관점에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걔네들은 앞으로 건축을 보시면서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암기해요. 걔네들은. 아, 평가반 가서 암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걔네들은 암기해요. 왜? 다음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다다음 시험에 나올 거니까.